그 일단 몇 문제 더 해줘야 되는데 요거 11번 함수 4점 11번 얘들아 이거 봐봐. 얘들아 봐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부터 1까지인데 2배 fx 자 플러스 3배 f의 루트 1-x제곱 이라 하면 물론 이게 단순히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민세 숫자를 넣어서 알아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들아 요거 이런 계열의 문제가 좀 많아. 종류가 봐봐. fx 혹은 여기에 어떤 거 들어갈 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f1-x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도 있냐면 fx분의 1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제 거기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고 아니면 얘들아 봐봐. 이거 x 자리에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루트 1-x제곱을 갖다가 요거를 얘를 만약에 선생님 t라고 해볼게. t라고 이렇게 써보면 양변에 제곱을 했을 때 1- 뭐야? x제곱이 뭐가 돼? t제곱이 되지. 맞아?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x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어? 1- t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x는 이랬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 안 붙이고 선생님 요렇게 쓰셔도 괜찮겠지. 요 이해돼? 즉 다시 말해서 쌤이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여기다가 2배의 f의 x 대신에 루트 1-t제곱 플러스 3배의 f의 뭐라고 쓸 수 있어? t라고 쓸 수 있고 x 대신에 루트 1-t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그 문자를 갖다가 통일시켜줘도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얘를 없애는 거야. 요걸 없애려면 위에 거에다가 얼마를 곱해? 위에 거에다가는 2를 곱해.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6. 여기 얼마? 2. 아래 거에다가는 얼마를 곱해? 3을 곱해서 이걸 없애는 거야. 그래서 여기 3 곱해 6, 3 곱해 9, 3 곱해 이런 식으로. 쓴 말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빼줘. 빼면 이 새끼 뒤졌고 저거 앞에 거 밑에서 위에 거 뺄게. 밑에서 위에 거 빼면 뭐라고? 5fx가 밑에서 위에 걸 빼면 3 루트 1-x제곱에서 2x 빼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 이거 얘들아 다른 것도 똑같거든? 똑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 2배 fx에 플러스 3배의 f1-x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이 1-x를 갖다가 1-x를 t라고 치환을 해. 그치?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x 대신에 뭐 넣어도 돼? 1-t를 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써줘? 2배의 f1-t 3배 ft x 대신에 1-t 잡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통일시켜서 변수를 똑같은 거로 잡은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여길 지워줄 방법을 지워주기 위해서 위에 거 아래 거에다 각각 알맞은 값을 곱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열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와. 똑같아. x 대신에 t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는 거야. 오케이? 뭐 고쟁이부터 웬만한 문제집들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이 좀 이게 넣어놓은 거고 중요한 문제긴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문제거든. 선생님 전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한데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날은 숫자가 얻어 걸려서 잘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렇잖아. 약간 뭔지 알지? 약간 뭐 주사위잖아. 그지? 그래서 주사 6 뜨는 날은 괜찮은데 주사 1 뜨면 어떻게 그지? 뭐 몇 번 했는데 안 나와. 막 이제 땀이 나오잖아. 그치? 답이 안 나오고 땀이 나오잖아. 이게 안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뒤로 넘어가면
그 14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그 니네 계속 그 시험 문제 내시는 그 저기 뭐야 준영쌤 반 교실에도 써있더만 뭐 이렇게 막 그분 성함이 써있던데 혹시 이 유튜브 보시면 저기 보인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알고리즘에 내가 뜨면 그지? 그럴 수도 있잖아. 전체 공개해요. 그분이 유튜브 보시다가 이 사람은 누군데 왜 내 알고리즘에 뜨지? 이러면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보인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 교권이 추락했다고? 그러면 14번 추락. 교권이. 자, 봐봐. M은 뭐야? M은 양수. 자, fx는 우리 한번 풀었던 문제이긴 한데 봐봐라.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gx는 뭐라 했냐면 x-m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되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할 때 자, fx는 t 또는 gx는 t 하고 어떤 t라고 하는 y값에 대해서 fx와 만나는 거, gx와 만나는 거 그지? 그런 만나는 뭐의 x값의 집합 오케이? 요 집합의 원소 요 집합의 원소들 합쳐봐, 구해봐 뭐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원소 합을 뭐라고 하지? 원소 합을 뭐라 하지? 대답해. HT라 하지. 그때 이 HT가 될 수 있는 치역 얘 합이 19래. 말이 조금 좀 그런데 들어봐봐. 자, 얘가 fx가 아래로 볼록인 애가 되겠지? 여기 뭐야?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다음에 요거 gx는 꼭지점이 어디 있어? m, m에 있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요 점을 통과하는 직선 중엔 누구도 있을 거냐면 y는 x도 있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m, m이니까 아마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것 같아. 요거 인정? 두 번째, 그런다라고 봤었을 때 그 꼭지점을 가지고선 얘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렇지? 몇가지 됨? 그런다라고 봤었을 때 만약에 봐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t를 긋는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다 긋는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데다 이렇게 그었어. t를 그었단 말이야.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집합의 원소가 되는 애는 요런 애가 여기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거 맞아? 그럼 자, 이때 HT는 여기 원소 합이니까 얘와 얘의 합을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얘와 얘의 합이 얼마겠어? 갑자기 빵. 으악. 빵이라니, 갑자기. 자, 마이너스 2. 깜짝 놀랐잖아. 훅 들어와서. 자, 마이너스 2 됐어? 그 다음에 또 더 가면 여기서 이렇게 쫙 그었어. 요거랑 요거 합이 얼마? 마이너스 2. 요 놈의 좌표가 아까 뭐지? x좌표가? m.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랑 m. 됐어? 자,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위에 요런 지점은 얘랑 얘의 합은 얼마? 얘랑 얘의 합은 마이너스 2. 얘랑 얘의 합은 얼마? 2m. 그러니까 그럴 땐 마이너스 2 플러스 2m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여기 그렇지. 교점 지날 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같다고 놓고 둘이 만났지? 같다고 놔.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마이너스 뭐야? 2배의 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맞니? 지하 불고 넘겨. 그럼 x에 2x로 묶으면 뭐 남아? 뭐 남아 여기? 1 플러스 m 남는 거 맞지? 오른쪽은 m,
m 플러스 1 남는 거 맞지?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0보다 큰 0이 아닌 거 맞지? 그러니까 약분을 해도 되지? 그럼 x좌표는 뭐가 된 거야? 2분의 m 된 거지. 됐어? 그래서 일단 요 놈 두 개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2. 여기 합은 2m. 그렇게 두 개를 더해줘. 더한 다음에 뭘 빼주면 돼? 마이너스 2와 2m을 더하면 여기로 두 번 더했지? 거기서 뭘 한 번 빼줘? 2분의 m을 한 번 빼줘. 맞아? 요거 합이 마이너스 2, 요거 합이 2m. 요 좌표가 두 번 더했어. 요 좌표 이름이 2분의 m. 그래서 한 번 빼줘.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HT가 될 수 있는 게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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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해서 얼마? 19. 오케이? 이해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하긴 한데. 싫어? 아니야? 괜찮아? 졸려? 집에 가고 싶어? 그건 대답하네. 딴 건 절대 대답하네. 집에는 가겠다라는. 예, 예. 네. 됐습니다. 자, 얘들아, 바로 오른쪽에 15번.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 요거? 자, 내가 일단 어느 정도는 정해줄게. 어느 정도는 정해줄 테니까. 근데 선생님이 근 한 4, 5년치 시험지들, 문제들 쭉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15번 문제가, 요새 좀 잘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오긴 해. 근데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야. 있으니까. 자, 봐봐. F1이 1이야. F1이 1이고, 쌤 봐봐. 쌤 봐봐. F1이 1이야. F2에는 뭐라고? FN이야. F2N 플러스 1은 FE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1이야. 자, 이때 n이 1부터 128까지일 때 n은 a에서 최대값 라지 m을 가졌다 이랬는데 이 문제가 요새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변형을 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자주 안 나오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 뭐 다 쓸 거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요 룰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n은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뭔 개소리냐 이거지. 좀 알아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 가령 예를 들어 F4야. 예를 들어서 F4면 F4는 뭐랑 같다는 거야? 다른 데로 말해. F2랑 같다는 거지. F2는 뭐랑 같다는 거야? F1과 같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게? 이렇게 해서 식사 끝이야. 맞아?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만약 가령 예를 들어 선생님 봐봐라. F3이야. 그럼 뭐야? 말고. F3은 좀 그러네. F9? 이런 건 뭐야? F 4에다가 얼마 더한 거? 1 해서 이렇게 밖으로 하나 튀어나오지? 이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홀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를 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요거 좀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봐봐 얘들아. 여기가 선생님 9를 해봤거든? 밑에 하나만 더 해볼게. 선생님 F7. 자, 7. 불러봐. 뭐야? 서준아 뭐야? F7이 얼마랑 같아? F3하고 같은 거지? F3에다가 1 더한 거네? F3은 뭐랑 같아? 예. F1에다가 얼마 더한 거? 1 더한 거랑 같지. 거기다 다시 1을 더하는 거니까 1, 2, 3이니까 이 최종 결론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 두 가지를 써봤는데 좀 차이점이 있어. 둘 다 홀수긴 한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봐봐. 얘는 홀수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었을 때 뭘로 바뀌었지? 짝수로 바뀌지. 얘는 홀수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뭘로 바뀌지? 홀수가 되지. 요거 차이점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달라지는 거야.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분석이 쉬운 게, 봐봐. 이거 처음에 F1이 1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여기를 여기다 넣어봐. 왜냐면 여기 자리가 F1이 되면 2가 돼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보면 F3은 뭐와 같아? F1 더하기 1과 같은 거지. 맞아? 그 다음 다시 이 3을 넣어봐, 여기다. 여기가 3이 나오게끔 하는 거야. F3이 나오게끔, 일부러. 그러면 여기 3 넣으면 얼마야? F7은 F3에다 얼마 더한 거? 1 더한 거. 됐어? 그럼 F7이니까 7을 다시 넣어봐. 얼마야? F15는 F7에다가 1 더한 거 이렇게 나오게끔.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역순으로 넣어보는 거야, 여기서. 15를 다시 넣으면 31이 될 거고, 31을 넣으면 6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알아보는 거거든? 쌤 말 이해하겠어? 그런 식으로 넣어보면 이제 아마 127 정도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메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 지금 n을 어디로 규정 지었어? 12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해놓고서 문제를 푼 거지? 그러니까 거기 근처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이 문제를 변형한 학교가 있었는데, 변형해서 문제를 냈을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F1은 1이고 F2는 2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F 3n 플러스 1, 3n 플러스 1은 Fn에다가 1을 더한 거. 그 다음에 F 3n 플러스 2는 Fn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2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이해돼? 자, 그랬었을 때 당연히 1보다 2가 큰 걸 아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 2부터 출발해.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여긴 얼마가 되는 거야? F8이 되겠지. F8은 얼마? F2 더하기 2가 되겠지. 쌤 말 이해했어? 그럼 봐봐. 8 넣어볼게. 얼마야? 26. F26. 괜찮아? F8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와 같아? 2를 더한 거와 같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하나만 더 써볼게. 자, 26 넣었어.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어. 미안해. 내가 좀 나눗셈이 느려가지고. 곱하기가 느려가지고. 됐어? 됐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1을 먼저 여기다 1을 넣어볼게. 1 넣으면 얼마야? 5. 하면 F1에다가 얼마 더한 거? 2를 더한 거. 5를 넣으면 얼마지? 얼마? 5에다가 2를 더한 거. 17을 넣으면? 오, 이거 빠르다. 50 얼마? 3? 오. 17에다 얼마를 더한 거? 니네 생각에 답이 여기서 나오겠니? 여기서 나오겠니?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얼마로 제한을 줬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 내가 둘 다 썼는지 알겠어? 이게 건대국어에서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당연히 1보다 2가 크니까 2에서 나오는 라인업이 좀 더 값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걸로만 답을 내는 거는 조금 답이 안 맞을 수 있겠지. 이게 얼마까지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쌤 말 이해돼? 이 횟수를 봐봐. 여기 들어가는 횟수를 보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 요거 한 번 더 들어갔었을 때랑 요거 2번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봐봐. 내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여기다 함정을 팔 텐데, 그럼 요거 한 번 더 들어가고 요거는 2번 더 들어가면 얘가 이기잖아. 이해돼? 왜냐면 얘는 처음에 시작이 1이었고 얘는 처음에 시작이 2였기 때문에 하나 차이였는데, 얘는 2번 들어가면 얘가 한 번에 더 들어가게 되면 얘가 플러스 1이 생기니까 이쪽이 이긴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결국 둘 다 해봐야 되는데, 애들이 시험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역시 1보다는 2지 이러면서 이제 1로 간다고. 이찍 이러면서 일로 간다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구나. 자, 봐봐. 왜? 내가 뭐라 했는데? 편집해야겠다. 과도한 농담을 했네, 말하다가. 자,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은 둘 다 좋아해. 자, 봐봐. 둘 다 좋아해. 봐봐.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쌤 생각, 봐봐. 얘들아, 쌤 말 들어봐. 유일하게 변형을 해본다면, 굳이 변형을 해본다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약간 이런 식의 얘기까지는 가능해. 되게 발전시켜 놓은 형태거든? 원래 문제를. 근데 이제 방식은 비슷한데, 변형해서 낸다면 선생님들이랑 이 정도까지 내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오케이?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숫자 보면.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 저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랑 두 번째는 범위에 따라서 저거 잘만 하면은 양쪽을 다 안 해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알지? 그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 뒤로 조금만 넘어갈게.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 애들이 좀 뒷부분이 아마 재미가 없었겠지? 어렵진 않았어? 괜찮았어? 근데 오히려 조금 가르치다 보면 그거 함수의 개수 같은 거 찾는 거 애들이 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저기 하시는데, 얘들아, 오늘 준 거 있지? 오늘 준 거 잠깐 봐봐. 그 함수, 오늘 준 거, 기출 모고복습 준 거. 쌤이 몇 가지 얘기해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자, 얘들아,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쌤만 들어봐봐. 여기는 개념이 있냐 없냐가 조금 중요한 동네거든? 그래서, 자, 지금 쌤 봐봐. 오늘 아까 앞에 타임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제일 기본적 얘기라서 그냥 1대1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였잖아. 그 정도 플러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게 다른 반들도 지금 이거를 한 거의 2주 가까이 했어. 합성함수랑 역함수. 여기가 선생님 뭐 그거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쌤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잘 받아들여 주셔야 조금 본인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에 대한 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 먼저 합성은 뭐야? 함수를 처음에 정의역 시작하면 처음에 못하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공역, 그지? 그 둥둥둥둥 화살을 쐈는데, 그지? 얘네들이 다시 뭐였어? 그 다음으로 또 화살을 쏘겠다는 개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네가 또 화살을 쏜단 말이야. 요 상황을 F합성G라고 그래, G합성 F라고 해. G합성 F라고 하지. 맞아? 얘를 뭐라고 한다고? G 합성 F라고 하지. 맞지? 자, 편하게 아니야.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걸 표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도 쓰잖아. 맞지? 자, 먼저 정의되는 거가 괄호 안에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속에 있는 거라고 할게. 속함수. 그 다음에 얘는 바깥에 있으니까 겉함수라고 할게. 많이 흔히 쓰는 말이긴 해.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와 겉에 있는 함수라고 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처음에 정의가 시작이 되면 최초 정의역이 얘를 타고 먼저 가. 그치? 여기에 공역들 중에 누군가가 뭘로 선택을 받냐면 치역으로 선택을 받아. 그렇지? 근데 얘네가 다시 그 다음엔 얘가 뭘로 변해야 돼? 얘가 다시 뭘로 변해야 돼? 정의역으로 변해야 돼. 정의역이 돼서 그 다음에 함수로 날리는 과정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맞아? 자, 그러면 그거 문제 준 거 보시면 어딜 좀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어딜 좀 보시냐면 16번이야. 16번. 16번.
야, 자리에 모의고사 복습 자료 남는 거 있을 거야. 그거 줘. 대유야. 자, 16번이야. 문제 읽어볼게. 잘 봐. 문제 읽어볼게. x가 1, 2, 3, 4, 5야. 집합 y가 1, 2, 3, 4, 5, 6, 7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f를 찾아라 했어. 자, 가조건 읽어볼게. 가조건은 무슨 뜻이야? 1대1 대응 일로 와. 맞자. 1대1 대응이 되니 이게? 이게 1대1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맞아? 1대1 함수.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나 조건 봐봐. F 합성 F가 뭐 된다고? 정의가 된대. 이게 뭔 얘기야? 정의가 됐다. 자, 이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F 합성 F가 정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이제 몇몇 애들이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F가 정의가 될 때 F에 있는 1이 여기 1, 2, 3, 4, 5, 6, 7 중에서 6으로 같다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는 F1이 얼마야? 이게 6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함수값이 F6인데 6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자, 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안에 있는 함수 있지. 속함수. 속함수 안에 들어있던 애에 치역들 중에 그 다음으로 정의될 애에 정의역 바깥으로 나가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 맞지? 그래서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럼 정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속함수의 치역은 반드시 겉함수의 정의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 문제를 보셔야겠지. 이게 뭐야? 합성이 정의될 조건이야. 합성이 정의될 조건이야. 예를 들어볼게. 어떤 유리함수가 있었어. 예를 드는 거야? 어떤 유리함수가 있었어. 쌤 말 좀 잠깐만 들어봐봐. 어떤 유리함수가 있었는데 x-a분의 1이래. 어차피 유리함수도 같이 시험범위니까 x-a분의 1이래. 근데 이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뭐 여기서 함수가 뭐 저기가 된대. 합성이 된대. 얘가 뭐 그 다음 함수로 여기 뭐 또 gx가 있었나 봐. gx가 있어서 뭐 gx 뭐 어쩌고저쩌고 저절시고 막 이랬대.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아니야. fx가 1차 함수고 뭐 들어가봐 그냥. 1차 함수 얘가 유리함수라고 할게. 얘 유리함수야. 저절시고 뭐 b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합성을 하는데 이거 f가 뭐 있었어. 근데 얘가 G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합성이 정의가 돼야 돼. 예를 들어. 그리고서 뭐 X, 여기 범위를 줘. 얘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대. 뭐 이래. T 뭐 얼마보다 3보다 뭐 작거나 같으대. 이랬어.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여기 안에 이제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이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그지? 그 값의 범위가 여기 봐봐. 이 B가 뭐야? 여기 정의가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지. 잘 생각해봐. 여기 정의가 안 되는 애가 있잖아. 요거. 그러면 결국 생각해봐라. 3일대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fx의 전체 치역 범위가 3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지. 치역 범위가. 맞아? 그 3 플러스 a가 누구를 넘으면 안 돼. b를 넘어가면 3 플러스 a가 b를 넘어가 버리면 어때?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정의할 때 정의역 중에서 빈 곳이 생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학교 시험 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주는 애가 있더라고. 니네 학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정의될 조건을 가지고서는
문제의 조건을 줬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와, 너무 어려워. 괜찮아? 이해돼? 뭐 문제 자체는 16번 문제는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진 않아.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F1이 1일 때, F1이 2일 때 똑같아. F1이 3일 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풀면 답은 금방 나오거든?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형태로 정의가 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서 내가 좀 길게 설명한 거야. 괜찮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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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봐봐.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시간이 아이고, 명제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봐봐. 자, 이제 여기 풀다 보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자, F 합성 F가, 그지? F 합성 FX는 뭐 예를 들어 X다. 그지? 저런 거 푸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 F 합성 FX는 X다를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F 합성 FX는 뭐야? FX다를 푸는 경우도 있어. 같아, 달라? 달라. 어떻게 달라? 붙어볼까? 일단, 이런 계열의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은 문제는 치환을 사용해.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치환을 사용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풀 거야. 잘 봐. 내가 이거를 지난주쯤부터 설명을 하고 이번 주에 내가 그 다른 반도 테스트 보고 하는데 이걸 푸는데 자꾸 이거 풀듯이 풀고 있어. 막 애들이 막 정체성에 혼란을 겪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잘 들어. 봐봐. 우리가 얘를 풀 거야. 라고 하면 이걸 만족시켜주는 곳을 고르래. 그런 다음에 갑자기 함수를 하나 줘. 뭔지 뭐 이런 거 있어. 짜자잔. 막 이런 거. 어? 그런 다음에 알아보래. 뭘 알아보냐면, 야, 이거 만족하는 게 뭐가 있니? 그럼 처음에 뭐부터 해? fx를 뭐라고 치환해? t라고 많이 치환들 해. 선생님, 전 t가 싫어요. p가 좋아요. p로 해. 알겠어? 자, 치환을 했지? 그럼 그 다음에 치환을 하고 나니까 함수가 어떻게 됐어? ft는 t가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거는 fx랑 y는 x를 교점을 알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여기다 뭘 그어? y는 x를 하나 긋잖아. 됐어? 그런 다음에 이때 만나는 t 값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몇 개 있어? 3개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를 1번, 요 자리는 2번, 요 자리는 3번이라 한 다음 그 만족시키는 t 값에 대하여 다시 요걸 알아보잖아. fx는 뭐다? t 1번이다. fx는 뭐다? t 2번이다. fx는 뭐다? t 3번이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뭘 해? 선을 그어. 여기서부터 뭘 해? 선을 그어. 여기서부터 뭘 해? 선을 그어. 이렇게 해서 풀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T1번이에요. T2번이에요. T3번이에요. 만족시켜주는 곳들이 전부가 다, 얘네가 전부 다 뭘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애들이야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지. 맞아, 아니야? 저런 형태로 푸는 문제들 중에 조금 특이한 문제가 있었어. 그게 몇 번이냐면 우리 여름에 했었거든? 12번이야. 펴봐. 12번. 풀어봐. 기억나지, 이 문제? 풀어보라고, 12번. 그렇잖아. 12번.
자, 얘들아. 집에 가면 복습 안 할 거지. 복습은 무슨 숙제도 안 하는데. 얘들아,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했지?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너네 학원은 다 다니니까 수업 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머릿속에 외워놓는 게 공부를 시간 절약하는 거야. 학원에선 자고 제대로 안 듣고 너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혼자서 알려면 몇 시간 동안 이걸 드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렇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 줄 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워야 돼. 수학뿐만이 아니라 했지, 쌤이?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 제일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야. 돈도 비효율적이겠지? 그러니까 들을 때 정확하게. 자, 이 문제 기억나? 한번 했었어, 여름에. 내가 되게 특이한 문제고 논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문제 보시는 것처럼 몇 학년 문제야? 고3 문제야. 그치? 어. 이게 왜 고3 문제가 갑자기 들어가 있냐면, 이 내용이 선생님 이거 고1인데 왜 고1 내용인데 고3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나요? 이게 수능시험범이었던 적이 있었어. 문과 수능시험범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학교가 어디야? 고인이야? 고성이 아니지? 문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 중간에가 조금 쉬었다며. 1컷 나왔어? 몇 점? 80. 몇 점? 84? 4 정도? 음, 음, 음. 아, 거기까지? 84까지. 그러면 저번 시험이랑 비교해서 평균이 10, 그러니까 1컷이 10점 이상 올랐지. 그럼 다음 시험은 좀 부담 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겠네. 그치? 동점자가 많다며. 얘들아, 합성은 꽤 어렵거든? 너네 학교도 꽤 어렵게 많이 내기 때문에 잘 보고 잘 이해해야 돼. 자, 일단 이 문제가 뭐가 한 끗이 다르냐면, 거기 문제 좀 볼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프는 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고, 어, 여기서 다시 찍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3이래. 3에서 끝난대.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 다음을 만족하는 뭘 찾는 거야, 문제가? 집합을 찾는 거야. 맞아? 집합에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원소가 누구누구 있어? A랑 B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고 이 집합의 원소들이 만족하고 있는 값을 볼게. 만족하고 있는 게 뭘 만족하냐면 F 합성 FA는 뭘 만족해? FA를 만족하지. 맞아? F 합성 FB는 뭘 만족해? FB를 만족하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이제 이 문제를 푼답시고 이제 또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아, 맞아. 기훈쌤이 F 합성 FX는 FX를 풀 때 여길 치환하라고 했고, 치환하면 FT는 T의 형태가 되니까 일단 Y는 X를 그리고 그린 상태에서 교점들 보니까 교점들이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잖아. 미안해. 교점들이 이런 식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잖아. 맞아? 처음에 지점은 0도 포함이 되지? 0 포함. 됐어? 그런 다음에 내가 뭐 하라 했으니까? 선을 그으라 했으니까 가로로 선을 긋는 거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도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선 좋다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맞아? 응. 아니, 예를 들면, 그지? 열심히 세. 열심히 센 다음에,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열심히 센 다음에, 아, 그 중에서 A, B 두 개 고르면 되겠구나. 이거였어? 이게 아니었지. 그때 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가령 예를 들어,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를 갖다가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얘 알파라 이름 붙이고 얘 베타라 이름 붙이면 이렇게 y는 xy 교점이 있다고 할 때 y는 xy 교점만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함수를 만들었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함수를 날리면 알파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고 알파로 가게 되어 있고 베타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고 베타로 가게 되어 있으니 얘는 합성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함수를 갖다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고 맞아? 두 번째로 뭐도 된다고 했냐면 얘가 알파 선생님 여기 옆에 딸려있는 거 알파 1번이라 할게 먼저 알파를 하나 끼운 상태에서 알파 1번도 같이 내가 집합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집합 X를 알파랑 알파 1번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알파는 알파로 가고 알파 1번의 값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태야? 여기 X좌표가 알파 1번인데 얘가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잖아? 알파 1번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태? 알파로 가야 되는 상태니까 역시 예쁘게 함수가 정의가 되고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실 부분 맞아?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런 내용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1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만족하는 애가 되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요 점을 하나 더 알파 2번이라 하면 그치? 뭘 갖다 만들었을 때 알파 1번하고 알파 2번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 알파 1번하고 알파 2번으로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알파 1번도 갈 곳이 없어. 함수 값을 어디다 날려야 돼? 맞아? 알파가 없잖아, 이쪽에. 함수 값을 날릴 수가 없어. 최초의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였어. 기억나? 이런 형태였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도 뭔 얘기했냐면 여기 y는 xy 교점 중에 두 개를 골라주세요. 여기가 뭐 4 중에 두 개 이렇게. 그리고 얘를 끼우고 이거, 얘를 끼우고 이거 두 가지. 얘를 끼우고 이거, 얘를 끼우고 이거 이런 식으로. 얘를 끼우고 이거, 얘랑 이거, 얘랑 이거 이런 것들은 된다고. 기억해 무슨 말인지? 잊어먹었으면 지금이라도 알면 돼. 괜찮아. 늦지 않았잖아? 이해됐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거 한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오케이? 요 문제 유형이 있었고 쌤이 이제 여름에 아마 주태로 냈었던 것 같아. 대심요. 헐. 자, 정리되셨나요? 정리되셨나요? 네. y는 x와의 교점들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건 무조건 된다고.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해되심?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이런 계열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 이 얘기를 해야 돼. F 합성 fx는 y는 x를 만족하는 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쌤이 순서를 정해줄게. 얘들아, 진짜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되니까 잘 봐. 내가 순서를 정해줄게. 순서를 정해줄 테니까 먼저 처음에 나오잖아. 그럼 먼저 읽어야 될 게 있어. 이게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F 합성 fx는 y는 x다를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에서인지 아니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건지를 봐야 돼. 이게 첫 번째야. 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F 합성 fx는 x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들아, 나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학교 시험. 수학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거 우리 이번 시험을 잘 보려면 내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F 합성 fx는 x다가 나왔어.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앞에 얘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그랬대.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뒤에 근의 합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걸 먼저 잘 읽어줘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모든 실수 범위라고 하면 아마 이걸 직접적으로 너가 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실제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건 내가 다른 문제에서 얘기를 할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우리는 방정식적인,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 찾는 거. 먼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점으로 되어 있는 fx인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선으로 되어 있는 fx인 경우가 있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자, 20번 문제 봐봐. 20번이야. 20번 봐봐. 자, 문제 읽어볼게. 집합 A가 1, 2, 3, 4, 5야. 근데 F는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이고 F 합성 fx는 x를 만족한대. 맞지? 얘들아 봐봐. 뭘로 되어 있지? 함수가? 점으로 되어 있지. 점으로 되어 있지. 이거 F 합성 F는 F 합성 fx는 x를 만족하는 거 우리가 다 배웠어. 뭐였냐면 1, 2, 3, 4, 5건 몇 개건 상관없어. 일단 먼저 구분할 때 이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아무 문제 없는 새끼지. 기억하지? 근데 혹시 두 개를 묶었을 경우 크로스의 존재 유무가 중요했지. 기억해? 기억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케이스는 모든 애들이 다 자기 자신으로 이래 가는 경우는 당연히 한 가지로 끝났겠지. 됐어? 두 번째는 크로스가 한 개 있는 경우가 있겠지. 크로스 한 개를 만들려면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줘야 돼. 5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 2가지 정도 되겠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갔었어야 됐을 테니까. 됐어? 자, 세 번째, 크로스가 몇 개도 있을 수 있어. 크로스가 2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5C2를 하고 3C2를 해야겠지. 골랐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잘 생각해봐야 돼. 1, 2, 3, 4 하고 고른 거랑 3, 4, 1, 2 고른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경우지. 이거 기억나? 분할할 때 그룹의 인원 개수와 같은 경우 몇 팩분의 1? 그룹의 개수 팩분의 1. 기억하지? 2팩분의 1. 들어가줘야 돼. 자, 이거 물어본다, 반드시. Do you remember? 기억하시지? 됐어? 자, 이거 그냥 자매품으로 하나만 더 설명할게.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답 내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 자매품 하나 있어. 이거. F 합성, FX. 이거 알지? 3개. 어떻게 풀어? 전부 다 자기 자신. 이거 크로스가 있었지? 크로스가 몇 개가 필요했었지? 3개가 필요했었어. 1, 2, 3, 1, 2, 3. 갈 수 있는 크로스가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가 있고 1, 2, 3, 1, 2, 3에서 3이 요렇게 가면 요렇게도 있었지. 기억해?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원소가 5개인 상태에서 이걸 물었다? 그러면 모든 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한 가지 패턴, 크로스가 한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크로스를 만드는 거는 크로스를 한 가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주고 3개를 골라줘야 돼? 그치? 근데 그때 만들 수 있는 크로스의 모양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서 문제를 마무리할 거라고. 여기는 크로스 2개를 못 만들잖아. 그치? 쌤 말 이해했어? 이게 자매품. 내가 점으로 나왔다. 야, 이걸 만족하는 건데 점으로 나왔다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어떨어져? 지운데? 아니야. 자. 선. 함수야, 드디어. 이제 함수다운 함수로 막 나와 있어. 그런데 얘가 F합성 fx는 x를 만족하는 걸 찾으래. 요점을. 내 말 명심해야 돼. 내 말 명심해야 돼.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먼저 네가 봐야 될 게 있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봐야 돼. 함수가. 인지 아닌지 봐야 돼. 자, 잘 봐봐. 모든 실수인지 아닌지 보라 했지? 뭐 방정식이냐, 해를 구하는 거냐 봐야 돼. 읽어야 돼. 자, 두 번째는 함수가 있잖아. 함수 이렇게 보면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봐야 돼. 내가 갑자기 1대1 대응 얘기를 왜 하겠니? 1대1 대응의 그렇지. 유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역함수 얘기인 거야. 얘들아, 현재 이 상태는 F와 F를 합성해서 누가 된 거야? 항등이 됐다란 뜻이야. 현재. 맞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해서 항등이 나올 때 이 새끼를 요 새끼의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면 결국 이 뜻은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냐면 F가 F 인버스와 같은 건가? 라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겠지. 맞아?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아무 때나 저렇게 풀 수는 없어. 왜? 역함수가 없는데도 저렇게 풀어? 그거에 대한 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 자, 역함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치? 막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넌 뭘 읽어야 돼? 1대1 대응인 건지 아닌 건지 좀 봐야지. 함수가 1대1 대응이긴 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도 돼? F랑 F 인버스가 같다고 풀어도 된다고. 쌤 말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제 여기 지워도 돼? 나도 좀 지워야 돼서. 봐봐. 근데 선생님, 아니, 다 좋은데. 그래서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고 해서 이게 인생 나아집니까? 자, 이때 마지막이야.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 만약에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서 이렇게 풀기로 했어. 그럼 너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야 돼.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지를 읽어야 돼. 알겠어? 함수가 만약에 증가해. 증가하면 빠밤. 이걸 풀 게 아니라 fx는 x를 푸는 거야. 이때에는 이렇게 풀면 돼. 알겠어? 선생님, 함수가 감소를 하는데요. 알려줬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려줬어. 뭐였냐면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 함수가 막 이래. 오케이?
막 이래. 어? 막 이래. 어? 어? 막 이래. 얘가, 어, 그래서 막, 이래.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와인맥스가 살고 있어요. 짜잔. 봐봐. 함수. 함수. 오케이? 감소해. 자, 우리 친구들 눈 있지? 두 개 있지? 잘 봐. 대칭. 짜잔. 대칭. 어렵지 않지? 요거. 대칭. 짜잔. 상식적으로 이 점하고 이 점이 뭐겠니? 대칭이겠지. 대칭이겠지? 이해 아니야. 빨리 맞다고 해줘. 그렇지? 자, 감소일 경우엔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게, 역함수를 만족하는 게, 역함수랑 교점을 만족하는 게, y는 x에만 있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빨리 아니라 해.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줬대. 좀 망해. 안 돼, 안 돼. 알겠어? 이해됐어?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야, 이걸 만족하는, 아니, 뭐 이걸 만족하는 거. 기타 등등, 만족하는 거. 야, 근데 함수가, 이거 만족하는 x좌표가 마일 1, 4야. 너 문제 풀어봐, 이랬어. 그러면, 나누기로 해. 뭘 나누냐면, 증가일 때와 감소일 때로 나누기로 해. 이걸 만족하는 x좌표가 이거라고 했어. 그럼 두 가지로 나누기로 해. 그냥 그러기로 하라. 선생님, 저는 당신이 풀라고 하는데도 절대 풀 생각이 없습니다. 전 내버려 두세요. 저희 버리고 가세요. 이러면 이렇게 안 해도 돼. 맞지? 이제 일단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봐봐. 증가랑 감소로 나눠. 좌표가 이렇게 될 때 증가는 누구와의 교점으로 식사 끝이냐면 y는 x와의 교점으로 끝나는 거야. 즉, 함수가 이걸 지나고 이걸 지나고 이걸 지날 거야 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함수가 만약에 감소한다면 이걸 지나고 이걸 지나고 이걸 지난다고 문제를 풀면 될 거야. 이해했어, 내 말? 반드시 뭐 해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구조여야 할 거야. 개수는 홀수, 내가 미리 찌도 돼. 개수는 홀수계가 나올 거야. 개수는 홀수계가 나올 거야. 선생님, 짝수계는 안 되나요? 안 될 거야. 함수가 불연속이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선생님, 함수가 불연속이면 그럼 짝수가 되는 건가요? 함수가 불연속이면 아마 y는 x와의 교점 자체가 없는 것과 동시에 그냥 교점 자체가 없을 거야.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라면 어쩌는 수 없이 한 번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가 있고 대칭 구조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소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가 홀수로 나와. 이것도 테마로 가지고서는 문제를 낸 학교가 있었어. 알겠어?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해가 나와야 될 거야. 아시겠어? 난 설명을 했어. 일단 잘 알고서는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아쉬울 수 있지? 그래서 뭘 보냐면, 보자. 어딜 보냐면, 야, 넘어가 봐. 어디로 넘어가냐면, 33번.
32번, 33번. 일단 풀어봐. 풀어봐봐. 32번부터 풀어봐. 몇 개야? 정신 차리고. 몇 개?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이해됐어? 33번도 풀어봐. 내가 아까 문제에 되게 많은 퍼센트는 뭘 쓸 거라고 했게? 치환을 쓰는 게 근본이라고 했어. 답이 나와? 일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0일 때 4, 4일 때 0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맞아? fx를 t로 치환한다면 f 합성 ft는 뭐야? ft지? 맞아? 맞아? 이러면 문제가 어떻게 일단 시작이 돼야 될까? 요 자리가, 그지? 요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요 자리가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요렇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그어줘야 돼? y는 x부터 그어줘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점을 봤잖아. 봤어, 안 봤어? 봤지?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만나는 지점이 ft는 뭐 하고서 이렇게 나올 테니 우리가 여기서 먼저 가로선을 그어봐야 된다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현재 구조상 이걸 만족시켜주는 점이 요런 점도 하나 있고, 맞아? 어디도 있어? 요런 점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나온 걸 다시 뭐 해야 돼, 이제? 다시 fx라고 만나는 교점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요 좌표를 그어줘야 되고, 이거 얼마야? 2니까 그대로 하나 그어야겠네? 그지? 그럼 여기가 6인가, 그 다음은? 맞아? 이렇게 하나 더 그어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얘와 얘의 합은 얼마가 될 거고? 8이 될 거야. 얘와 얘의 합은 얼마가 될 테니? 8이 될 테니 최종 답이 16이 되겠지. 센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변형이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요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갔지. 그럼 한 번 더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지. 센 말 이해했어? 이해됐어? 일단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명제 단원 마무리랑 요거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 어디 해야 되냐? 오늘 한 김에 여기까지는 해야 돼. 37번 봐봐. 자, 일단 쌤이 문제 읽어줄게. 실수 전체 집합. 함수가 뭘 가져? 역함수를 가져. 그래서 37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F랑 F 인버스는 같다. F에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배 x제곱 플러스 1과 같으니 알고 싶은 건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질문이야. 맞지? 날 봐봐. 얘들아, 답을 내는 것만 알려줄게. 먼저 답을 내는 거. 답을 내려면 잘 봐. 얘들아, 역함수를 취할 때 봐봐, 쌤 봐봐. fx는 y라고 해볼게. 혹시 역함수 취할 때 f 인버스에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니? y가 들어가야 되지. 맞아? 역함수 취하면 어느 자리와 어느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니? 기억을 좀 더듬어 봐. 이런 식으로 갈지?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쌤 쓸게. 여기다가 잘 봐라. 그래서 쓸게. f 인버스에 뭐 들어갔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결과값이지? 맞아? 최초값이 누군데? x제곱 플러스 1이지? 여기까지 돼, 안 돼? 돼. 자, 이제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제곱이 얼마 하면 되니? 얼마? 2분의 3. 자, 그럼 선생님이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는 얼마라고 하면 되니? 2분의 5라고 하면 되니? 맞니? 자, 근데 어차피 문제 최초에서 뭐라고 했지? F랑? F 인버스는 뭐 하다고 했지? 같으더라고 했지? 그럼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F-2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지? 이해됐어? 학교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라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이 문제가. 근데 뭐 모르겠어. 너네 모의고사 문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학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나오면 약간 절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자, 이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답을 내는 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게 설명할 게 아니라, 자, 봐봐. 다시 문제를 잘 읽어볼게. 이 문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 잘 들어봐. 이 문제는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왜 만족해, 이 새끼는? 그래서 봐봐. 요거만 할게. 쉴게. 요거만 하고. 자, 봐봐. 뻥이야. 자, 봐봐. 아니, 안 쉬어. 자, 뻥이. 쉽게. 잘 봐봐. 선생님이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 t라고 치환하면 잘 봐봐. 저거 f의 t 플러스 1. 요거 인정? 마이너스 몇 t? 2t 플러스 1. 됐어? 우리 치환하면 범위 잡으라고 가르치지, 선생님들. 자, t가 어때야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갑자기 범위가 생겼어. 처음에 만든 사람이 아마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자, 그 다음 볼게. 여기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t 플러스 1을 선생님이 이것도 하나의 문자로 바꿔볼게. 그러면 fx로 선생님이 바꾸고 여기 t 대신에 x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됐지? 자, t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라지 x는 얼마보다 커야겠니?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니? 맞아? 이제 봐봐. 그러면 결국 우리 fx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생겼고 이때 x 범위가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 함수를 준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런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를 반쪽만 준 거라고. 이게 문제가 처음에 정의한 이 문제의 유형을 만든 사람이 1보다 큰 1 넣어봐. 어디야? 1이지. 요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빨이 떨어진다. 맞아? 그 다음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이 새끼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버스랑 똑같대. 언제나. 그럼 얘는 타고난 태생이 어때야 돼? y는 x 기준으로 접었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아마 반대편도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예상이 돼.
센 말 이해돼?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지? 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럼 선생님 만들어 볼게, 식을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점 통과하니까 x-1에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얼마가 되지? 실제로 x한테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응시켜도 되지. 왜냐면 이 x는 1보다 더 작은 부분을 선생님이 정의해줬거든,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지. 실제로 대입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지? 2분의 5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확인이 되겠지. 맞아?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F합성 fx가 모든 실수 범위냐? 방정식이냐? 다르다고 했지. 모든 실수 범위면 이거 되게 특징이 있을 텐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아마도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부터 이랬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무조건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에 대한 얘기잖아. 역함수가 없다면 또 다른 특이성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합성을 시켰을 때 yx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경우가 선생님은 100% 무조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단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이런 상황일 경우 이걸 모든 실수 범위에서 만족한다? 그러면 이 새끼라는 거지. 개 중요한 건데. 알겠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게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함수 설명할 거 중에.